오늘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는 NCS와 신고등 직업교육체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정무대 총장님 3분을 모시고 주제 발표와 함께 별도의 토론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좀 타파하고 이제는 능력 중심 사회로 좀 전환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사회 일각 또 산업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접 미스매치하고 스킬 미스매치가 좀 심각하다.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이 업체 와서 해야 될 일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이 이제는 단순 지식 교육, 지식만 이제 전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직무 역량 교육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채용, 인사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제 역량 중심 채용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은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에 알고 했던 그 능력과 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평생 경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그 노동 부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NCS 체제 간단하게 도식화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역량 중심의 채용과 인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평생 경력,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자기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의 NCS를 보게 되면요. 직무를 갖다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는 24개, 중분류 80개, 소분류 238개, 세분류 887개 중 현재 847개가 최근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NCS라는 것은 항상 NQF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8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하, 또 회사에 가면은 이제 직급이 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레벨 1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수준 전문 학사는 이제 주임급에 해당되고 자격증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되고 3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4수준, 5수준 해서 8수준까지 이렇게 8개 수준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호주는 AQF, 오스트레일리아 퀄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8개 레벨을 뒀는데 여기는 10개의 레벨을 두고 있고요. 우리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것이 레벨 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서 레벨 6을 받으면은 그냥 고등 교육 분야의 준학사 레벨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의 이 직업교육기관은 테이프라는 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테이프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약자가 이제 테크놀로지 앤 퍼더 에듀케이션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령 인구에 대한 교육하는 본래 기능 플러스 퍼더 에듀케이션, 평생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평생 교육 기능이 이 테이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분야이고 전문대학은 반드시 퍼더 에듀케이션까지 직업교육에 있어서 퍼더 에듀케이션까지 가야 앞으로 우리의 어떤 차별화된 직업교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S 교육을 할 때 좀 아직까지는 이 직무체계 학습 모델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이거는 좀 완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인공에서도 그렇고 계속 좀 개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교과목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 입장에서도 이 교과목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익숙치 않은 수행평가 체계, 또 학사 업무량이 따라서 많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금 학생 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 평가 인증에서 33명의 학생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카나다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카나다의 BCIT라는 학교하고 저희가 뭐 공동학위를 또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거기는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15명입니다. 그리고 15명이 넘어갈 경우는 보조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조교사가 같이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평가도 하고 이것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뭐 TA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형식에서는 뭐 40명 단위로 이렇게 교육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교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앞으로는 어떤 이 직업교육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좀 줄여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실습은 줄이고 이론은 좀 큰 분반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대학이 지금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 NCS 뭐 교육하는 게 중요한 만큼 산업체에서 NCS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산업체가 가보면 요즘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사실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한다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NCS 체계, 또 직업교육에서의 NCS 이런 것을 산업체에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노력이, 지원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기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해야 되는 것들을 뒤늦게라도 이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CS 교육을 좀 더 이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이러한 트레이너 연수과정, 어세서 연수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점대학이 또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학 때를 이용한 이러한 연수도 좋고요. 또 신인 교수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사전에 듣고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문대학을 위한 NCS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제는 학령 인구란 것이 뭐 급격히 줄고 있는 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요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제는 산업체가 필요하는 모든 재직자 인력까지도 우리 권역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김준원 총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현재는 그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올해 정부는 세계적 고등직업훈련으로 양성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인력을 갖다가 진출시키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제 교육에 같이 첨예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NCS 기반의 교육은 현재 지금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이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지만, 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문대학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대학이야말로 이 능력 중심 사회의 깃발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NCS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끼게 좀 되었습니다. NCS 기반 사업은 전문대학의 앞으로의 굉장히 고유 교육 모델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마지 못해서 또는 뭐 SK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걸 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싹 버려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NCS를 기반을 해서 각 대학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 모든 대학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할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이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봉착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론 중심의 교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심의 교수님들을 어떻게 전환을 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움직여서 이론에서 실습이나 또는 뭐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는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구성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학이 학생 중심의 어떤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도 좀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 그 부분이 그냥 나름대로의 갈등의 요소로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현장 전문가의 어떤 산학협력, 전문가와의 또 인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교원들의 파이팅을 좀 위해서는 이제 교원 업적 평가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직무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습실이 막 무진장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실험 실습비 구축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그 학사 행정이나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교육 체계와 NCS 교육 체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대학마다 아마 이 팀들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대학은 교무처 밑에 NCS 센터, NCS 옆에는 뭐 교수학습 센터, 또 그 옆에는 뭐 창의 실습 센터, 이런 부분들이 교무처장이 다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교과 과정이 서로 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 해보니까. 그래서 2년차는 무조건 교무처장이 총괄해서 관련 NCS 교육이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을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 대학의 구성원이 이 NCS 교육을 진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이 우리 대학, 전문대학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하다 말면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우선 지지를 얻고 의지도 갖고 똑같은 교육 체계는 필요합니다. 기초학습에서는. 그러나 직무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응용 학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대학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바로 우리 전문대학 학생들이 현장 실무 능력이 향상된 국가의 어떠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원 총장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역할이 크고 전문대학이 사회 지표가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 우려하는 게 NCS라는 게 표준화다 보니까 획일적인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고 대학마다의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발표로 우리 삼육보건대학교의 박두한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NCS 기반 인재 채용의 그 변화. 이게 NCS가 정착이 되려면 지금까지 주로 이제 뭐만 자꾸 강조를 하냐면 NCS 기반 교육 체제 개발과 운영, 이것만 자꾸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대학에서 잘 이제 그 교수들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이 NCS 기반 채용이 확대가 되고 활발해지면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그걸 원하면 이 NCS 기반 교육 체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문제는 이 NCS 기반 채용이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문화, 산업체에서 특별히 그 문화가 아직까지 확산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NCS 교육까지 우수성이 좀 아직 덜 알려져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그 채용 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스펙을 기재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어떤 암기 위주의 필기 전형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서 그 NCS 적용 채용 방법을 해라. 즉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능력
이런 그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채용 방법으로 바꾸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공기업조차도 결국은 그 수행 능력을 지필고사로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취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그 또 하나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NCS 적용 채용 방법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 NCS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무엇을 아는가,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올바른 채용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떤 스펙을 잘 갖춘 베스트 퍼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라이트 퍼슨, 그 직무에 딱 맞는 그 사람을 뽑는 채용 방법으로 빨리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기는 직업기초 능력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이론 중심의 교육, 강의실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모든 전공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각 전공자들에게 맞는 어떤 실무 현장에서 그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의 실무 현장에서 그런 직업기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실습 위주의 전공 직무 능력 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업기초 능력도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CS 교육의 주 특징이 어떤 강의실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실무 또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하라는 것이 NCS인데, 이 현장 실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요자들, 산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또 나의 직무와 관련해서 요구가 되는지, 그래서 현장 실습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 실습을 보내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학생들을 현장에 보내는데 그 학생들을 받는 산업체 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의 현업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학생들을 현장 실습 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 실습 교육 책임자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은 또 받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 방법으로 저는 이제 이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대 같은 그런 데서는 이제 이 실습을 보낼 때 이 프리셉터 교육이라는 걸 먼저 시킵니다. 예를 들면 약대에서 어떤 약국에 보낼 때 아무 약국이나 그냥 보내가지고 뭐 한 1, 2주 보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거기에 희망하는 약사님들에게 어떤 이 프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실습생들을 받았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자격을 미리 드리고 거기에만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전공별로 어떤 현장에 보낼 때에도 현장에서 이 실습생들을 받아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현장 실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굳이 실습생 받기 위해서 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 있겠냐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이 현장 실습 산업체가 체계적인 현장 실습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거는 좀 책임을 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그런 현장 실습 산업체들을 인증해 줘가지고 이 전공자는 이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인증제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현장 실습이 지금보다 좀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환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NCS가 일반 국민,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 있지 않다. 예, 그리고 기업에서 NCS 기반 인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기초 직업 능력이 지금 10개 단위, 능력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 또 어떤 전공 특성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현장 실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현장 실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현장에 가서 느끼고 돌아와서 졸업 전까지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형식적인 현장 실습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따르면은 약국에서 어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국에서 어떤 학생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실습을 운영하는 이 관리자가 될 것이냐 하는 프리셉터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뭐 괜찮은 어떤 모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함께 또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인증하는 체제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이나 질의응답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 앞에 우리 김 총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79년도에 전문대학으로 승격됐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분명한 얘기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1000불이 넘어가니까 이제 기술자 양성이 필요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전문대학은 처음부터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학이다. 기능인 양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격이 아니고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신설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주시고 부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고급계 전문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초급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합되면서 전문대학에 뭐 예능계도 생기고 다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나 역시 전문대학은 처음부터 승격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만불 소득 이상을 바라보면서 만든 기능인 양성이 아니고 기술자 양성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제가 그럼 처음 발표한 내용을 약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0년대 전문학교, 고등 전문학교, 그다음에 초급대학이 각기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저는 승격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문대학이라는 제도가 나왔고 각기 있던 걸 그 제도로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 오늘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